이 집이 라면 잘 끓이는데 저 그거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탈은 둘째예요. 배탈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가서 끓여 먹고 그 당시 먹을 땐 그렇게 안 아파요. 한 1분 지나니까 물걸레 짜면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짜잖아요. 그 심정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맥을 싹 빼내뛰기는 느낌. 그 자리에 바로 앉아버렸어요. 이러 못 나겠네. 앉았다가 누웠다가 막 댕글댕글 돌고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독약을 팔았다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인 백두산이 바로 옆에 있는 참지연시라는 곳에 태어났고요. 2017년도 2월 22일 날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한 탈북민 김유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분식집으로 맛있는 거 추억 소환하러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 한 7년 만에 첫 도전입니다. 한국 와서 진짜 1년은 죽어라 하고 분식만 먹었습니다. 라면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1년 동안. 그리고 질려가지고 안 먹었댔습니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 어느 순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이 초심을 잃었더라고요. 그때의 그 기억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라는 이런 느낌으로 분식집에 왔습니다. 탈북한 가장 큰 이유도 어찌 보면은 북한에 있을 때 노골이라는 라면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는 그 한 봉투 가지고 우리는 1인당 한 봉투씩 먹잖아요. 하지만 제가 있을 때 가족 6식구가 한 봉투를 먹었습니다. 그게 감자를 뚝뚝뚝뚝 썰어놓고 꿀맛이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내가 이 맛있는 라면을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라면 종류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트에 카트를 끌고 가면 라면만 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그 이후로 라면이라든지 아무튼 면 종류는 좀 많이 자제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라면 한 봉지를 혼자 드셨을 때는 네. 어떠셨어요? 이게 혼자서 한 봉지를 먹는다는 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혼자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 주민들이 또 내 가족이 이런 걸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입은 즐겁지만 마음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처음 먹었을 때랑 맛이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진짜 배고픔에 시달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거든요.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배고팠을 때 먹는 음식 어떤 맛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저런 음식을 접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먹었던 그 너구리 맛이 안 납니다, 솔직히. 굉장히 심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일꾼은 당당하게 먹는다. 보위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찰입니다.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고 해요. 안전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이에요.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놓고 평범한 주민들이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삼합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삼합 장사? 처음 들어보시죠? 장사, 밀수, 축산 아니면 농사를 겹쳐야만 강부들 못지않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수성찬입니다. 한에서는 요 만두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못 먹어요. 만두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밀가루 반죽해야 되잖아요. 밀가루 반죽해서 한 1시간 정도 숙성시켰다가 만두를 만드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밀가루 반죽하면은 숙성시켜 놓고 어머니는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요. 생밀가루를 먹었습니다. 피자. 그냥 생밀가루 반죽한 생밀가루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달아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삼형제였거든요. 그러가 그거 뜯어 먹겠다고 싸움질을 하고 엄마는 또 먹지 못하게 말리고 북한에서의 삶을 추억해보라고 하면은 눈물만 나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역시 라면은 김치라면.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북한에도 분식 같은 종류가 있어요. 분식집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큰 도시 같은 데는 식당이 있어요. 개인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분식집 같은 건 없고 장마당 입구, 우리나라로 말하면 길거리 음식 같은 게 있어요. 인조고기밥, 두부밥, 순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지주 감자국수도 팔고. 근데 그것도 차라리 시장에 나가지 말아야지. 시장에 나가면 속이 막 뒤집혀요.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데는 돈이 없지. 그럼 집에 오면
하면 짜증만 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왜 이렇게 부모 불씨를 못 해가지고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못하냐고. 그때는 그냥 부모를 잘못 만난 줄 알았지 독재 국가에서 잘 산다는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17년 2월 22일 날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럼 춥잖아요. 저보다 먼저 온 고향 친구가 있어요. 한 8년 정도 먼저 왔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금방 왔으니까 우리나라 인터넷이 많이 발전한 거 몰랐어요. 친구가 오자마자 안고 난리 쳤어요. 둘이. 잘하구나. 그래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만나게 된다 하면서 친구가 네가 참 먼 길을 고생하며 왔다. 오늘은 자기가 한턱 쏜대요. 저는 기대 만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김떡순이 먹으러 가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외래어 줄임말 엄청 많이 쓰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떡순이 할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소고기집이구나 생각했어요. 옛날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요. 김떡순 하니까 소고기집에 가는구나 하고 패딩을 입고 따라 나섰어요. 소래포 시장을 갔는데 한 40분을 덜덜덜덜 떨면서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사주는 거예요. 막 킹 받은 거 있죠. 얘를 봐라. 소고기 사준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먹이네. 사람이 민감한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막 대화할 때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발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어릴 적부터 항상 이렇게 배불리 먹어봤다는 걸 못 느꼈으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라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재워놓고 얘기를 했죠. 야, 너 소고기 사준다 해놓고 왜 소고기를 안 사주냐? 친구랑 너 소고기 사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떡순이 할머니네 집 가서 소고기 사준다며. 그 친구가 너 이미 다 먹었어. 그래. 뭘 먹었는데 뭘 먹였는데 길거리 음식 처음 했잖아. 김밥, 떡볶이, 순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바닥부터 알아가야 된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재수 없었어요. 진짜 오리지널 한국 분이라면 아 하고 내가 수그러들 건데 북한에서 진짜 뭐 6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봐온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엄청 열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싸워서 바로 쫓아버렸어요. 제가 이런 친구는 나한테 없어도 돼. 네가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적응을 잘할 수 있어. 자신감 뿜뿜이었거든요. 친구 보내고 여기서 홀로 사게 하니까 외로움을 엄청 타더라고요. 가족의 그리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진짜 친구 같고 형제 같고 부모 이상입니다. 끈끈한 사이로 지금까지. 이 집이 라면 잘 끓이는데 맛있어요. 만두. 정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음식점 갈 거예요. 대박 날 겁니다. 북한 음식이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더 잘 사니까 여러 가지 조미료를 쓰는데 북한은 조미료가 딱 제한돼 있어요. 고춧가루, 기름, 파, 맛내기. 우리나라의 미원, 북한에서는 맛내기라고 하는데 이 맛내기 하나면 모든 음식을 다 할 수 있어요. 분식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북한에 있을 때 엘리트에서 살았으면 맛있는 걸 많이 먹었겠죠. 고생하다 보니까 이런 음식 체험을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먹었던 게 감자.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옥수수 농사, 콩농사가 안 돼요. 춥다 보니까 제가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 있는데 주에 한두 번씩은 북한의 날씨를 꼭꼭 봐요. 백두산 날씨 보니까 영하 23도, 제 고향 삼지연시 날씨를 보니까 영하 15도더라고요. 제일 잘 되는 농사가 감자밖에 없어요. 그냥 늘 감자만 먹고 살았어요. 여기 와서 감자를 안 먹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태어나서부터 그 땀을 뜰 때까지 먹었으니까 못 먹겠어요. 감자는. 김떡순을 드셨다 했잖아요. 네. 한국에서 처음 드셔보실 거예요? 아니요. 김밥은 처음이고요. 떡볶이도 처음입니다. 순대는 처음 아니에요. 북한 순대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 순대는 당면을 넣잖아요. 북한은 피, 쌀, 무시래기, 돼지고기 내장 같은 거 막 탕쳐가지고 넣거든요. 좀 많이 틀렸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 순대가 입에 안 맞았어요. 당면 순대가 되게 맛없었는데 지금은 또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적응을 해서 우리나라 순대가 더 맛있습니다. 순대국에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옛날 순대. 김밥이랑 떡볶이는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김밥을 많이 먹습니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땡초김밥.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김밥은. 떡볶이는 떡은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떡볶이는 또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김밥은 자주 먹습니다. 지나가다 전철 타다가도 역 근처에 보면은 오뎅이랑 김밥이랑 팔고 있잖아요. 오뎅 국물 하나 딱 들어가지고 김밥 먹으면 특히 자르지 않은 김밥, 통마리 김밥. 그거 뜯어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간 이유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한국 연예인과 같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바다를 거니면서 연애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김이란 것도 여기 와서 처음 경험했고요. 오징어, 명태 이런 것도 저는 여기 와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미지상으로는 많이 봐요. 시장에 파는 게 있어요. 못 사 먹습니다. 얼마라고요? 가격을 쌀 한 킬로에 지금 7,500원 하거든요. 북한 돈 7,500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달 월급이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로 쌀을 사려고 하면은 1, 2kg 정도 사나? 그것보다 오징어 가격이 더 비싸요. 우리 지역에서 그 오징어가 생산된다면 좀 싸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데 바다에서부터 또 오는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증가되는 거예요. 김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미역은 알았어요. 김은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떡볶이라는 게 없었어요.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나는 보지 않으세요? 북한에서 노동자는 노예입니다. 신기한 거 안에서는 보겠죠. 공장 안에서는 일단은 공장을 나올 때 몸 검열 다 합니다. 총물 든 군인들이 보초를 서요. 정문, 후문 뭐 하나라도 가죽 나가면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혹시 북한 식당에도 이렇게 밑반찬 문화가 있어요? 다 사서 먹어야 됩니다. 공짜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밑반찬 그리고 셀프 가져다 다 드시면 가져다 드세요. 가져다 먹으면 돈을 내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게 인식이 박혀가지고 처음에는 공짜로 먹으라 해도 안 먹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최근에 안 또 새로운 문화인데요. 편의점 가면은 1+1 있잖아요. 알긴 알아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1+1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만 사야지 말고 무조건 두 개를 같이 사야 돼. 그럼 나는 2+1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세 개 가져다가 어디다 써요? 이때까지 그걸 안 샀어요. 그런데 편의점 하고 계시는 저희 지인분이 계세요. 하나만 사도 괜찮대요. 2+1인데 하나 사도 되냐 하니까 그건 괜찮대요. 두 개 사면 하나 그냥 덤으로 주기 때문에 네가 하나 사도 그거는 본인의 의향이지 뭐 어떻게 하지 않는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더니 끝이 없구나 배우면은. 그거 아세요? 그러면 보관했다 다음에 가져가면 되는 거 아세요? 아니 몰라요. 어디다 보관해요? 어플이 있어요. 편의점마다. 다음에 먹겠다고 킵을 해놓고 이야 새로운 몰랐어요. 저는 모르는 게 지금도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이 집이 라면이 진짜 맛있는데? 오랜만에 접수해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되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나오면은 담당 형사님이 계세요. 그 형사님이 밥을 사주는데 먹고 싶은 걸 말하래요. 기회는 있을 때 사가야지 공짜인데 하고. 대게가 또 싸지 않거든요. 대게 먹으러 갑시다 해서 대게 먹으러 갔는데 먹을 줄 몰라가지고 껍데기처럼 이렇게 집었어요. 처음 먹다 보니까 형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혹시 유아 씨 이거 대게 처음 먹어보냐고 그래. 네, 형사님 저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하니까 대게는 거기 나오는 가위도 있고 뭐 우겨 파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배워주시더라고요. 껍데기는 버려야 된다. 껍질은 먹는 게 아니다. 걔 지금도 잘 안 먹어요. 날것으로 먹는다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못 먹겠어요. 어릴 적부터 이런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랐으면은 별 문제가 아니네 하고 막 젓갈이 가겠는데 걔는 지금도 안 먹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쪽팔려요. 그거는 국정원에 있을 때 저희가 조사받으려면은 좀 힘들어요. 뷔페를 가는데 눈이 돌아갔어요. 먹을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내 배가 작다는 게 막 난 그때 한이 되더라고요. 뷔페를 떠올 때는 이렇게 조금씩 안 떠와요. 12살 높이만큼 싸가지고 막 다 먹다 못 먹어서 남겨야 되는데 남기는 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계속 굶다가 이런 쌀알을 하나 버린다는 게 죄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전 지금도 그래요. 음료수 받으러 갔어요. 거기 가면은 메뉴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슨 카페라떼, 무슨 밀크 이런 거 많이 써놓잖아요. 몰라요. 저게 무슨 소리지? 이미지를 봐도 몰라요. 근데 거기 계시는 한국 분이었어요.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인데 한참 좀 지켜보신 것 같아요. 코로나한 것들이 서서 지금 짱짱짱짱짱짱짱 하니까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지금 대세는 아메리카노예요. 오, 아메리카노. 그래, 대세라고 하니까 우리도 유행 따라 한번 가보자 하고 아메리카노 받았는데 친구들이 다 안 먹었어요. 쓰디쓴 아메리카노. 서울. 장사가 안 되니까 팔아먹자는 개수작을 하는구나. 남조선 놈들이. 우리 북한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팔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은 우리나라의 흐름을 그대로 얘기해 줬는데 우리는 아직 적응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뭐가 뭔지 많이 모르니까. 모르죠. 같이 가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뭔데 겁났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쓴 거는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정의에다 막 떡이랑 싸웠거든요. 기회는 이때다. 선생님이 가실 때 다 얘기하더라고요. 음식이랑 남으면 가져오지 마세요. 이런 교육을 해요. 근데 안 들어요. 선생님 말 따르지 않아요. 야,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야, 이거 왜 버리고 가냐? 다 싸들고 주머니 한두 개씩 다 엮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난 떡까지 왔는데 나는 과자를 가져왔는데 행복이란 게 보면은 돈을 떠나서 음식 조그만한 거 넣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행복했어요. 뭐냐면 카레. 전날 기억은 점심 때 저희가 들어갔어요. 국정원 안에서 원래 생활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3개 기수 정도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수랑 겹치지 않게 해요. 저희 첫끼는 그냥 밥에 카레가 나온 것 같아요. 카레가 뭔지 몰랐어요. 누런 음식, 누런 색깔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음식 맛이 기억이 안 나요.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게 그때 체험해서 과일을 그때 먹었던 게 귤 처음 먹어봤어요. 사과배 이런 거는 추석이나 설날에 그래도 이 제사상에 한두 알씩 넣거든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부모가 된다는 그런 신도 많이 믿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먹었더라도 조상님을 잘 공대해야 된다고 해서 배 하나, 사과 하나씩은 제사상에 올려놔요. 귤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귤을 딱 까서 먹었는데 그 새콤하고 향긋한 그 귤향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최고였어요. 내 인생 과일을 짚으라 하면은 귤이 최고다. 지금도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먹는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스테이크. 우아하게 앉아서 이게 덮받치기 같은 거 딱 하고 한쪽에는 포크, 한쪽에는 칼 같은 거 싹싹 썰면서 탁 지어서 한 입에 싹 넣어서 먹잖아요. 그것에 와인. 나도 좀 인간처럼 저 사람들처럼 우아한 생활을 해보고 싶다. 스테이크가 무슨 맛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재벌 3세라든지 잘 사는 회장님들 보면은 그다란 식탁을 넣고 그냥 혼자 앉아서 썰어서 한 입 먹고 와인 한 잔, 핑크색 와인, 화이트 와인 쫙 부어가지고 마시면서 창문 딱 내다보는 거예요. 뷰가전 이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못 먹겠어요. 피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 19년도쯤에서 지인분이 사주신다 해가지고 고급진 곳에 갔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거는 스테이크보다 그냥 평범하게 먹기 좋은 게 삼겹살이 제일 좋아요. 그냥 돈만 아깝다는 생각이. 내 입에 맞아야 맛있는 음식이지 아무리 고가의 음식이라도 내 입에 안 맞으면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와인을 처음 드셨을 때도 입에 맞으셨어요? 아니. 텁텁했어요. 이 돈을 주고 왜 이걸 사 먹지? 하나도 입에 안 맞았어요. 무슨 맛이지? 왜 와인 먹으면 기분 좋다 하고 분위기를 낸다고 하지? 근데 이제는 먹다 보니까 입에 착착 감겨 돌아가요. 이제는. 근데 술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 북한이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대동강 맥주. 왜 대동강 맥주? 맛있어요. 우리나라의 블루베리 같은 거예요. 들쭉이라고 있는데 딱 백두산에만 나와요. 북한에서도. 백두산 특산물 하면 들쭉이에요. 들쭉 가지고 술도 만들고 들쭉 가지고 젤리도 만들고 그 맛도 죽여줍니다. 진짜 맛있어요. 북한에서도 살았고 한국에서도 살았잖아요. 대한민국의 물이랑 북한의 물맛 있잖아요. 음식은 물맛이고 손맛이고 이러잖아요. 백두산 물이 최고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아무리 이름 있는 무슨 백두산물 따라 못 가요. 그 여름 한철에 더울 때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이 정수리 뚜껑이 열려요. 아이스크림 필요 없어요. 만약 성일이 되면은 부산 쪽으로 여름에
한 달 살이 가보세요. 선풍기 필요 없어요. 에어컨 필요 없어요.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한국 맥주랑 달라요? 에이, 한국 맥주랑 차원이 틀려요. 비교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사람은 뭐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소리를 하라 했다고. 북한의 맥주는 다 천년 재료를 써요. 입 대는 순간 달라져요. 아주 그냥. 특히 여름철에 그 백두산요 계곡에서 나오는 물에다가 냉장고가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오지 않아가지고 냉장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곡물에다 담궜다가 1시간 정도 담궜다가 먹으면은 와 천국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맥주 구하기가 힘들죠. 비싸요. 맥주 한 병 그걸 사려면 옥수수 한 3kg 정도?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아빠, 엄마가 싸우시는 이유가 술 때문에 싸우셔서 술 한 병, 맥주 한 병 이런 걸 사려면 술은 옥수수 1.5kg예요. 1.5kg. 한 kg 500을 줘야만 술 한 병을 살 수 있고 맥주는 좀 더 비싸요. 맥주는 3kg를 줘야만 한 병을 살 수 있는데 이 한 병 가지고 소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 혼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사 먹지 않고 우리가 옥수수 3kg면은 6식구가 아니 이틀은 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술 드시겠다지 엄마는 먹지 말라 하지 아주 한국 마트 처음 갔을 때 그냥 이렇게 카트에 담아 넣잖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북한은 그런 게 없고 카트라는 게 없어요. 봉다리에 싸가지고 그냥 상인한테 돈 주고 거래하면 되는데 카트에 사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거 되게 희한했어요. 와, 내가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인생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 마트를 쭉 보면 우리나라 마트는 사계절마다 신선한 야채, 신선한 음식이 그냥 바로바로 바뀌잖아요. 진짜 김정은이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파프리카를 북한에서는 사자고추라고 하거든. 그것도 김정은이만 먹는 거예요. 제가 그런 데서 일해서 알거든요, 사자고추. 양배추인가? 그것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만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딱 보면은 보관기, 보관은 어떻게 냉동 보관해야 되는지, 냉장 보관해야 되는지 다 써있고, 습도, 온도, 실외, 실내 다 써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걸 보지도 않고 그냥 샀어요. 있는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글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하니까 딱 보면서 이 나라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나라구나. 북한하고 대비하게 되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김정은한테 충성을 다하고 김정일한테 그냥 호송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주는구나. 그런데 또 많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를 비교했죠. 내가 배웠던 사회주의, 내가 알았던 자본주의 문화는 정반대였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식재료 처음 봤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청양고추라는 게 먹고 싶어요. 북한은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 아사기고추, 어이고추, 청양고추 뭐 종류가 많잖아요. 북한은 그냥 고추 하면 그 고추 하나예요. 매운 줄도 몰랐어요. 고향을 떠나보니까 아무리 우리랑 북한이 문화가 같다고 해도 음식이 조금씩 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청국장. 엄마 생각이 막 나고 북한에서 어머니가 끓여줬던 청국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청국장이라고 안 하고 썩장이라고 해요. 청국장 그걸 하나 봉다리에 사가지고 청양고추 사가지고 갔어요. 매운 줄 모르고 북한 고추처럼 생각하고 그냥 절반씩 째게 가지고 한 6개를 넣은 것 같아요. 저 그거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탈은 둘째예요. 배탈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가서 끓여 먹고 그 당시 먹을 땐 그렇게 안 아파요. 한 1분 지나니까 우리가 물걸레를 물걸레 짜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짜잖아. 그 심정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맥을 싹 빼내뛰기는 느낌. 그리고 설거지 하다가 그 자리에 바로 앉아버렸어요. 이러 못 나겠네. 앉았다가 누웠다가 막 댕글댕글 돌고 우리 아랫집에 같은 기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나 죽을 것 같다고.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독약을 팔았다고. 너 한국 음식 먹지 말라고. 사우나 가도 그렇게 땀을 못 흘려봤어요. 아, 말도 못하겠네. 됐다. 물어보지 마 이제는. 끊어버리니까 얘가 올라온 거예요. 독가루 같은 게 뭘 먹어서 이렇게 이 땀이 와서 행복하다고 했는데 뭐냐 왜냐면 막 드셔봤는데 청국장에 청양고추가 겁나 많은 거야. 이거 먹으니까 위가 견디냐. 우유 있잖아요. 우유 한 컵 따라주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그래도 응급처치 될 거라고. 그래 그거 한 컵 먹고 한 3, 40분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청양고추가 조금 무서워요. 아까 뭐 땡초김밥 먹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매우면 먹지 이렇게 심각하게 매우면 못 먹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북한에서 온 걸 알고 독약을 넣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주 그냥 미개했지. 사상이 미개해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면 다 나라에서 배급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그게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뭐냐면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배급하고 월급 줘가지고 빈부격차가 없이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라는 게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인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90년대 말부터 무너지면서 국가에서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력 못 하잖아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보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해요. 밀수를 하든 장사를 하든 뭐 돼지를 기르든 어떻게 해서나 살 생각을 해야지. 불법을 해서라도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저렇게 죽냐고. 국가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게을러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제가 연말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금방 왔을 때 제가 2월 22일 날에 왔으니까 설쯤 돼서 달력이 나왔나 봐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고 주민센터 갔다 오면 뭐 하나씩 재주고 나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낼 돈이 없는데 왜 자꾸 외상으로 주지? 북한에 이런 거 줬다 하면 훗날에 돈을 받아가거든. 왜 이렇게 외상으로 주지? 안 받아왔어요. 공짜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 어느 행사에 가면은 뭐 치약, 칫솔, 세수수건 막 이런 거 주잖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선심을 쓰지? 이상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날 어디에 이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 친구 이런 사이에도 공짜가 없어요. 야박해요. 내가 당신한테 공짜를 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걸 시장에 나가서 팔면은 먹을 문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놀러 가고 어디에 가면은 꼭 내놓는 게 과일이랑 과자랑 음료수를 줘요. 깜짝 놀랐어요. 공짜로 주거든요. 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 저희 이모가 북한에 사시던 이모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의사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낙태시키는 거 그런 시술을 많이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와요. 겁나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저녁 때였어요. 밥 먹다가 맛있는 음식을 밥상 밑에 곰치는 숨기는 거예요. 친척도 이런 사이예요. 맛있는 것 공공연히 내놓지 않고 먹어요. 왜? 맛있는 거 먹다가 친척이 오면 그래도 먹으라 함부로 줘야 되잖아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딱 뛰어 들어갔는데 그 음식을 식탁 밑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이 막 여기서 얼려 미는 거 있잖아요. 아, 남도 아니고 조카가 들어왔는데 그 한 그릇 주면은 뭐 어때? 너네는 우리보다 잘 살면서 오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집에 왔어요. 제가 엄마 보고 엄마 우리도 어떻게 하나 잘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반갑다고 커피 사주고 뭐 밥 한 끼 합시다. 무슨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심이 좋지? 너무 그런데 감동을 먹었어요. 나라가 부유하니까 그게 이제는 흐름이 된 것 같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처음으로 엄마랑 연락했을 때 했던 얘기가 엄마 어떻게 하나 이모보다는 잘 살게 내가 해줄게 그 말이 첫 통화였어요. 그때 그렇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수건. 저는 제 기억에 북한에서 살면서 어떤 수건을 썼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수건이 하도 빨고 해가지고 한쪽 귀퉁이는 다 구멍이 뻥뻥 뚫린 수건 있잖아요. 그런 걸 썼어요. 그러면서도 새 수건으로 바꿨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건이 너무 흔해요. 행사장 가면은 수건, 칫솔, 치약. 칫솔, 치약 북한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치약 같은 경우에는 치약이 없어서 저희는 소금으로 칫솔질 했거든요. 치약이 없으면 그냥 칫솔질.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냥 어디 가면 치약, 칫솔, 수건은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놀란 게 콩기름. 마트에 가면 기름도 막 종류별로 있잖아요. 올리브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 기름 뭐 북한에서 진짜 기름이 귀해요. 소금 보고도 놀라고 우리나라의 소금은 다 정제 소금이잖아요. 너무 깨끗하죠. 꽃소금, 맛소금, 뭐 천일염. 북한 소금은 이렇지 않아요. 그냥 바다에서 바로 그 소금의 바다풀, 모래 소금이 새카매요. 그래 소금을 잘못 사면은 그 소금으로 김치하면은 다 써요.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흔한 게 너무 많아요. 말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마다 쓰레기장 있죠. 나는 처음 왔을 때 공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공병도 나라에 바쳐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부러운 거 뭐냐면 쓰레기장 갔는데 중고 옷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고 옷이 하나도 구멍 난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 저 처음에 와서 거기 옷 한 5개다가 신발 2개 수거해가지고 입었어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돈 안 주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